치킨이란 무엇인가?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치킨이란 무엇인가요? 치킨이 아예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네 원조네라는 거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치킨 전문가라면 중요하겠죠. 치킨 전문가 아니세요? 저요? 네. 아닌데요? 저 혹시 전문가로 섭외한 건가요? 치킨 전문가인 줄 알고. 통천의 야심작. 우리는 남들보다 많이 먹었잖아.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줘야 돼. 누텔라 딸기 크로플도 먹고 싶고 샤인머스켓 크로플도 먹고 싶고. 빙수 먹을까 포코도 먹을까. 최악. 일절 물러설 생각 없거든요. 주택이 대박. 안 먹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3 올해의 인물 침착맨의 영원한 여동생 통닭천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안 고독한 통식가 2화가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육신맨님이랑 같이 했던 그 1화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2화는 몹시 떨리는데요. 여러분도 떨리나요? 나만 떨리나요? 아무튼 이번 주 고독한 통식가, 아니 고독한 안 통식가, 저를 고독하지 않게 해주실 게스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특급 게스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 건데요. 전주 김씨 태서공파 36대손. 제가 전주랑 굉장히 밀접한 데서 태어났어요. 저랑도 아주 약간의 긁어 모으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다 보였다고요 이게?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초특급 게스트의 데뷔는 2003년 다음 만화 속 세상 페인가족으로 데뷔를 하셨고 직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화가, 방송인, 전 카페 사장. 특이사항으로는 치킨과 의외의 연관이 있는 게스트. 그리고 의외로 통닭천사랑 단 한 번 만난 초특급 게스트 김풍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저희 큰형님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요? 저희 형님의 형님이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큽니다 제가. 실제로도 커서. 실제로도 크죠. 근데 혹시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처음 만났다는 거는 기억하죠. 다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같이 네. 밥은 먹었죠 우리가? 아닌가? 밥도 안 먹었나요 저희가? 저희가 신촌에서 만났어요. 그때 말년을 건강하게. 대기 장소가 스튜디오 옆에 딸려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아 맞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거기 일찍 온 출연자들이 모여가지고 온 순서대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맞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때 처음 뵌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말년이와는 또 그래서 처음에는 의동생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도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동생처럼 친한 사이. 너무 달랐어 느낌이. 예,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좀 뭐 방송하는 걸 제가 봤죠. 남매구나. 나중에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작가님. 예.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네. 작가님 그 필명이 네. 왜 김풍이에요? 이제 그 옛날에 나이트클럽 다닐 때 몇 살 때부터요? 21? 너무 그렇죠? 이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다 그렇게 다녔어요. 더 이르게 다닌 친구도 있었죠. 주민등록 위조해가지고.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많이들 그랬어요. 저는 되게 늦은 편이었죠. 그때 이제 댄스 대회를 나갈 때 댄스 대회를 나가야 돼요. 월말마다 댄스 대회를 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요? 예. 하는데 이제 그때 상품이 에어워크 그 스케이트보드 그거랑 에어워크 가방, 모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 삼각형 에어워크. 요즘에 에어워크 안 입나? 요즘에 아니고요. 아니 저는 새로 나온 무슨 운동화 이름이죠. 그래요? 모르네. 같은. 에어클로 모르다니. 그 에어가 달린. 아이고 세대 차이. 일반 다른 나이트클럽은 약간 막 섹시 댄스 이런 거 추는 데거든요. 근데 저희는 건전했던 거야. 상품이 에어워크,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좀 춤을 춰도 막 그런 섹시 댄스가 아니라 정말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진짜 브레이크 댄스 추고 그랬어요. 거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간지나는 춤을 췄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가요 커버 댄스를 추거나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거기를 참전을 하는데 보통 닉네임을 씁니다. 리차드라든가 에디라든가 뭐 이렇게 막 영어 이름을 써요. 근데 웨이터 형이 이제
그때 아마 오혜성 형이었어요. 오혜성 웨이터 닉네임이. 그 외인 구단에. 예, 그렇죠. 까치. 근데 혜성이 형이 아마 그때 막 지나가면서 아 형 나 나가는데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너 김풍의 김풍 이러고 지나갔어요. 나 봐봐 비켜. 아빠한테 이거 없이요? 그냥 김풍이요? 네, 왜냐면은 그때 제가 순풍산부인과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동호회 부시삽이었어요. 지금 치면 부회장. 시삽이요? 예. 부운영자. 김풍? 괜찮은데? 그래서 그냥 그걸로 나갔죠. 그러면은 그게 몇 년도죠? 그게 99년도? 지금 20년 넘게 그 닉네임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훗날 웹툰 작가가 돼서 김풍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나름 잘 된 거죠. 잘 돼서 다시 그 형을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당시에 그 형을 만나러 갔는데 이미 그 나이트클럽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 신사동에 있는 그때 이름 뭐였더라? 유명한 데로.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이름을 적어줬잖아요. 너무 고맙잖아. 마치 그 이름 때문에 잘 된 것 같으니까. 또 너무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출전하신 그 댄스대회는 어떻게 됐어요? 잘 됐죠. 우승했죠 거기서 바로.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우승하면은 여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잘 추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봐주세요 막 이렇게 돼요? 쟤 인상 깊다. 네. 인상 깊게 췄다 이러면 되는 거야. 웃기게 쳐도 돼요. 오히려 멋있게 추면은 별로야. 너무 많아 멋있게 추는 애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쫄쫄이 티에 막 하여튼 막 그렇게 입고 쳤어요. 하여튼 아무튼 나중에 이제 갔죠. 그 형을 만나러. 그 형이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야. 돼지 엄마로 바뀌었던가 아마 그럴 거야. 웨이터님 이름들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통 이게 바뀌어요. 뭐 네. 박찬호, 박세리, 돼지 엄마 꼭 있어요. 돼지 엄마는 꼭 있어요. 꼭 있어. 엠마이트 막 있는데 입구에 가서 어서 오십시오. 돼지 엄마. 돼지 엄마 잠시만요. 돼지 엄마. 그러면 이제 돼지 엄마 막 올라와요. 혜성이 막 올라와. 예 무슨 일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손님 그럼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야. 형 저요. 근데 진짜 그 혜성이 형이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 듣고 갔으니까 거기로 이전했다는 걸 아니까. 네. 진짜였네 그 얘기가. 거기 있을 거야 해서 갔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금방 막 옮기느라고.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거의 다 알아. 그 당시에 노는 친구들은 어디 가면 뭐가 있고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갔어 저기로 갔어 이렇게 되니까. 네네. 이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가지고 이제 형 저요 저 김풍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형 저요 알죠 김풍. 알죠. 알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 모습이 너무 좀 본인이 나를 거의 나왔다시피 했는데 이름을. 근데 몰라봐. 약간 그거에 약간 좀 짠했어요 그때 느낌이. 그래서 거기 간 김에 노셨나요?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면은 나이트클럽에서 재미나게 노셨으면은 부킹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킹을 할 때 남자들도 부킹을 다녔어요. 그냥 진짜로 막 이래요.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갑자기 막 끌려가는 거야. 심지어 막 남녀 둘 다 끌고 가 이렇게. 줄줄줄 양산에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끌려가는데 기분 좋습니다. 선택받은 느낌. 네. 나 오늘 좀 잘 입고 왔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약간 괜찮나? 이런 느낌. 끌려가면서 기분 좋아. 이게 되게 우연찮게 지어진 이름이었구나. 근데 이제 웹툰 시작할 때는 너무 이 이름이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화백님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닉네임 때문에 바람둥이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많이들 얘기하죠. 저는 처음에 김풍님 닉네임을 들었을 때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도 풍이라는 거에서 오는 그 이미지가 그쵸. 네, 되게 사람이 나이스해 보이고 그쵸. 되게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뭐 이름 따라 간다고 바람점을 또 스쳐가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 그러면은 라면 꼰대 하시는 거 말고 근황 혹시 외적으로 방송적으로는 라면 꼰대 그리고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라고 파일럿이 끝났고 이제 정규로 해서 4월부터 그거 하게 됐고요. 거기 데프콘 형님이랑 유인나 씨 같이 나옵니다. 데프콘님이 형님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하게 됐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계속 아이 보고 많이 컸겠네요. 상당히 많이 컸고요. 실제로도 같은 나이대에 비해 커요. 상위 6%? 5%? 그 정도예요. 덩치와 키 전부 다. 먹성이 좋나요? 먹성이 장난 아니에요. 맨날 걱정을 해요. 진짜 중추신경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먹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계속 먹어요. 그래도 못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사실 그렇죠. 못 먹는 것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는 완전 많이 먹거나 안 먹거나 이거지 적당히 먹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진짜 걱정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 터져. 내가 보니까 속 터질 것 같아. 근데 잘 먹고 잠 잘 자는 애는 또 별로 드물더라고요. 얘가 또 잠을 또 지질하게 안 자요. 잠을 잘 안 자요? 네, 잘 때 미쳐요. 돌아요. 그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도 얘가 이제 잘 때 옆에 엄마 아빠 다 있어야 자요.
한 명이라도 결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늦게 오거나 아예 네. 처음부터 눈에 안 띄면 상관이 없는데 방에 있어? 근데 왜 나 잘 때 같이 안 들어와? 방에 있으면 와서 너도 누워 이게 있어요. 양손을 잡아야 돼. 이러고 자요 잘 때. 엄마 아빠와 같이 사이에 껴가지고 뒹굴뒹굴 거리는 게 제일 좋은가 봐.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도 처음엔 좋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잖아. 잘 때 얘는 애착 인형이 아니라 애착 손이에요. 그 손을 막 만져요. 거의 뭐 네일 아트를 해. 혼자 막 손을 막 손톱 키티클을 댓글 다 파죠. 네, 남의 손톱을 계속 긁고 여기 다 네. 긁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잠버릇이 좀 이게 안 좋은 버릇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바퀴 굴러.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손 만져. 없어? 한 번 더 굴러. 없어? 일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옆에 누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뭐 하나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쪽 전문가 선생님이 있습니다. 약간 그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육아에 관련돼서. 네, 전문가 선생님 제가 네.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직접 오셔서 초빙을 했어. 와, 깜짝 놀랐어. 바로 진짜 교정? 교정이 아니라 일단 약간 뭐랄까 이 느낌이 일단 집에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약간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자 선생님이세요. 유리야, 선생님한테 인사해. 인사시키지 마세요. 인사를 강요하지 마세요. 딱 이거부터 벌써 마치 강영욱 선생님처럼 네.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 아이한테 이렇게 감정을 강요하지 말아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작이네요. 아 그때 네. 이미 이분 전문가다라는 걸 딱 거기서 딱 느꼈죠. 사실 맞지. 왜냐면 아이한테 계속 감정을 강요시키잖아요. 뭐 인사시키고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지 모르는데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낯설으니까 막 뒤로 피하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환영하면 오히려 그 이상한 거다. 거기서 딱 이미 벌써 신뢰가 딱 쌓였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이제 낮잠을 한번 같이 자보자 얘라. 그래서 셋이 같이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큐리, 저희 네. 저까지. 아 4인조가. 총 4명이 네. 들어갔는데 이제 큐리는 약간 좀 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되게 그 가리는 게 있거든요. 네. 계속 경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충분히 안아줘라. 안아주면서 선생님은 그냥 옆에 앉아있고 눈도 안 마주쳐. 진짜 강아지랑 똑같아요. 강아지 훈육하듯이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거고 그냥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머니와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얘가 점점점 위험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누웠어. 큐리가 누웠고 저랑 둘 다 똑같이 머리를 약간 좀 기역자로 그러니까 와이프 머리, 제 머리, 아이는 가운데 있고 이렇게 네. 딱 누웠어. 그리고 선생님은 네. 그 와이프 뒤에 이렇게 딱 숨어 마치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팔 베고 누웠다 쳐봐 이렇게. 네. 그럼 나 같이 누워. 선생님 딱 뒤에 누워. 네. 그리고 머리를 살짝 들으면서 애를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막 발버둥 치니까 이제 우리는 애가 이제 울면 달래려고 괜찮아 아빠 있어 엄마 있어 한다면 그럼 애는 막 하고서는 막 이제 막 손을 줘도 앉아요. 이땐 낮에는 막 완전 난리가 네. 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을 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손을 안 주면 어떻게? 얘는 손 잡고 자야 되는데 울음을 무효화시키라는 거. 때를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때 써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점점 때가 더 심해지니까 때를 쓰지 못하게 아예 그냥 울음을 해도 그냥 꾹 참아라. 근데 얘가 나중에는 막 울고 막 하는데 엑소시스트야. 이거는 엑소시즘이야. 완전히. 얼굴 빨개져서 막 우와, 몸에 힘 막 하고 가지고 막. 콧물 눈물 막 침이 질질 나오고 막 울면서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네, 애가 부모님은 막 그걸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못 봐. 왜냐면 애가 계속 울잖아. 그러니까 막 지금이라도 막 일어나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때 손을 꽉 잡으면서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버티세요.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제 얘가 막 울다가 선생님을 보고 이 사람이야 쫓아내 하면서 애가 막 선생님 나가라고 막 하는 정말 구마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 선생님도 뒤에서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 아내분 뒤에서. 뒤에서 있는 거야. 와, 그거 진짜 그때 러닝 타임으로 1시간 반을 그렇게 했었어. 근데 얘가 막 나중에는 이제 울다가 아빠, 엄마, 아빠 이래요. 갑자기 불쌍한 말투의 울음으로 바뀌는 거야. 나 달래줘. 달래줘. 나 이러면 이때 우리가 완전 무너지거든요. 이것도 현혹되지 말으라고. 이게 그러면 다음 단계인가 보네요. 와, 나 진짜 그 구마를 하는데 현혹되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이제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 1시간 반 정도를 버티다가 애가 결국은 지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자기 시작합니다. 자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밖에 나와가지고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마치 진짜 신부님처럼 못 버티는 사람이 워낙 많나 대부분 보다. 못 버티니까 대부분 거기서 손잡고 결국은 끌어안고 울고 저희 그냥 안 할게요. 예, 그만할게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엑소시즘을 거기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잘 버텼다고. 결국 성공하셨네요. 성공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네. 이제 그때 되게 큰 걸 그걸 하나 배웠어요. 아이의 울음을 무효화시켜라. 다 안 들어줘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를 해야 돼.
그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지 처음에. 근데 네. 그거를 해야 돼. 그러면 애가 막 나중에 이게 울다가 이게 눈치를 살살 봐요. 예, 있으면 울어. 그러니까 지 쳐다보면 우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안 울어.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뭐 하다가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갔단 말이야. 그럼 울다가 엄마 그러면 울으면 그쳐. 애기들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아이의 울음을 견디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느꼈어요. 왜 가끔 가다가 밖에서 아이가 울단 말이야. 그럼 이제 부모들 중에서 가끔 가다 그냥 애가 이렇게 우는데도 네. 달래지도 않고 그냥 냅두는 부모들이 있어.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밖에서 막 울면 어느 정도 막 뭐 데리고 나가거나 이제 하신 그래야 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약간 좀 광장 같은 곳이나 좀 큰 공간 같은 데 사람들 많은 데서는 사실상 이제 뭐 어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막 얘가 옆에서 울고 막 떼쓰고 하는데 그냥 이런 부모 있어. 제가 싱글 때는 잘 몰랐죠. 이렇게 무책임한 부모가 있지. 왜 안 들려주지? 이런 네.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그 스탠다드한 훈육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많고 막 애가 좀 많이 태어나고 이런 세상이면은 아이도 훈육하는 애가 이런 느낌 받아들일 텐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되잖아. 그게. 애기 엄마 아빠들은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죠. 아 그렇죠. 같은 육아를 하는 부모들끼리는 그게 이해가 되죠. 눈빛으로 힘드시죠? 맞아. 그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되게 이해심도 생기죠. 맞아.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있는데 즐겁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내 애가 재밌어요. 이번 주부터 어린이집을 시작했거든요. 어린이집을 이제 등원을 시작했어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린이집을 왜 얼집이라고 굳이 줄여서? 몰라 얼집이라고 하던데 얼집. 문센이네요, 문센. 네, 문센이에요. 문센 얼집. 근데 아무튼 그 얼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집 다니면 이제 사회성이 많이 늘어서 오겠어요. 근데 이제 얼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딱 분리되잖아요. 오늘 같이 이제 애를 데려다 주고 왔어요.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딱 간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한번 눈 마주치면은 안 된다. 그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근데 어떻게 좀 그래 사람이. 가기 전에 계속 자 규리야 오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밖에 노는 거야. 엄마 아빠랑 헤어질 수 있지? 그러면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 딱 헤어지는 거 막 모여라고 막 들려요. 문이 들려. 닫혔는데 유리문이야. 그래서 나를 꺼내줘 막 한단 말이야. 또 거기 애들이 다 난리가 나. 다 애 울고 선생님이 둘씩 안고 막 울고 있는 애를 와 내가 보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도 진짜 월급 진짜 한 1,000만원씩 줘야 돼 진짜. 바로 가셨어요. 와. 그래서 갔죠. 근데 가는데 약간 좀 이게 좀 짠하더라고 애가. 그 집에 도착하면 집이 엄청 조용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리고 바로 이제 카페 가서 바로 또 즐기셨구나. 커피 마시면서 디저트 네. 먹으면서 이런 기분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1시간 동안만 있고 이제 다시 또 찾으러 가고 이제 계속 그 시간 좀 늘려가는 건데 처음부터 막 몇 시간씩 있는 게 그렇게 아니구나. 못해요. 그렇게 안 되고 이제 하는데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울다가 엄마 아빠 갔잖아요. 눈에 안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잖아. 그 선생님이 바나나를 싹 꺼냈대.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거든요. 바나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면서 바나나를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았다. 아니다. 그냥 뭐랄까 약간 좀 그냥 두 발로 걷는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나중에 막 진짜 말 유창하게 하고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계속 담아두려고 하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우니까. 그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맞다. 오늘 해야 될 게 있잖아. 하고. 해야 되잖아 오늘. 네. 오늘 김풍 작가님을 모신 이유 바로 제 닉네임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통닭천사죠? 영어로 하면 치킨 엔젤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작가님이 치킨로드. 예. 그러니까 치킨로드가 그 올리브TV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냐면요. 각 나라에 가서 2인 1조로 그 나라의 닭 문화를 체험을 하는 거죠. 닭 음식 같은 거. 그런 걸 한 다음에 뭔가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치킨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그걸로 경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바이벌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우승한 사람의 치킨으로 그거를 출시를 한다. 뭐 이제 이런 컨셉이었던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한테 있어서 치킨은 어떤 음식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나는 피자보다는 치킨이 좋다 약간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소울푸드다 아니면은 나는 생각보다 치킨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치킨은 사실 어제도 먹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저께도 먹었습니다. 어저께는 어떤 치킨 드셨어요? 어제 먹은 거는 가마로 닭강정. 그저께는 그저께는요? 60개 치킨. 60개 치킨에서 뭐 드셨어요? 크크크. 드실 줄 아시네요? 그럼요. 크크크가 인기 메뉴예요. 저는 크크크 먹고 여기 입천장 괜찮으세요? 크크크를 먹을 때 저는 꼭 떡볶이를 시킵니다. 떡볶이 국물에 살짝 적셔서 살짝 수분을 머금어서 입천장을 긁지 않게.
항상 그 같이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오. 그 페어링이 중요해요. 그렇게 먹는 거구나. 저는 크크크를 시킬 때 꼭 그 포테이토 스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미리 벗겨놔요. 입천장을. 그걸로. 그 방식으로. 네, 미리 벗겨놓은 다음에 크크크로 벗겨지지 않도록. 사실 뭐 그 방식도 방식이죠. 뭐 좀 더 이제 뭐랄까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한번 여기로 차단을 시키는 거죠. 더 강한 걸로 이미. 그 다음에 먹어서 하는 건데 옛날에는 좀 초반에는 그 방식이 많이 먹혔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떡볶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좀. 그러면 넘어왔어요. 최애 치킨은 어떤 거예요? 최애 치킨이요? 네. 브랜드로요? 아니면은 뭐 그냥 전기구이 통닭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브랜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궁금해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치킨의 최애라는 게 과연 그게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분에 따라서 항상 시키는 게 달라서. 최애는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후라이드를 항상 디폴트 값을 놓고 가죠. 네. 후라이드도 사실상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굽네 스타일로 하는 이제 후라이드가 있는가 하면은 네. 피가 좀 두껍게 가는 스타일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KFC 스타일 껍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슬보슬보슬 자글자글 그런 느낌으로 가는 이제 치킨이 또 있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약간 좀 크크크처럼 약간 쌀가루 같은 거가 이제 막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항상 디폴트 값은 약간 KFC 스타일 그런 후라이드를 항상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요. 왜냐면 걔가 좀 씹었을 때 이제 그 기름이 쫙 그게 호세요? 좋아요. 저는 그 맘스터치 그 사이버 좋아요. 그거 잘못 튀기면은 네네. 기름만 잔뜩 머금어가지고 그쵸 그럴 때가 이렇게 있어요. 했는데 여기 그 뜨거운 기름 뚝뚝 떨어지면서 이런데 화상 입을 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그때 좋은데? 이후로 기름이 떨어지면 맛보다는 좀 두려운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너무 뜨겁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밑에 치킨 포장지를 대고 드시면 됩니다. 그게 기름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대고 먹는 거거든요. 그 포장지를 이렇게 좀 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딜리가 없겠죠. 그런 방법이 네. 좋은데요? 저는 너무 좋아요. 맘스터치의 근육버거.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냥 근육버거라고 합니다. 왜 근육버거라고? 뭔가 그 안에 근육이 들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요? 닭다리살인데도요? 네, 그냥 이제 뭐 싸이버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근육버거. 느낌이 뭔가 한 입 이만큼 들어오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맛있긴 해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해온 바로는 치킨이란 무엇인가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치킨이란 무엇인가요? 치킨은 닭이죠. 치킨이 아예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따지면은 사실 뭐 미국 뭐 남부에서 시작을 했다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난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치면은 그 전에 이미 뭐 사실 중국에도 있었어요. 전분가랑 뭐 묻혀가지고 튀기는 그런 방식은 닭을 튀기던 돼지를 튀기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네 원조네라는 거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치킨 전문가라면 중요하겠죠. 치킨 전문가 아니세요? 저요? 네. 아닌데요? 저 혹시 전문가로 섭외한 건가요? 치킨 전문가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운을 띄우면 치킨의 역사 말이죠 하면서 치킨의 역사요? 이렇게 술술 나올 줄 치킨의 알고. 역사는 치킨 사장님도 잘 모를걸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후라이드 치킨은 한국에 먹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한국인의 밥상에서 나왔어요. 치킨이랑 맥주랑 해서. 이제 그 치맥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고유의 음식이라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으면은 거의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제 소울푸드가 되는 것처럼 이제 거의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디가 종주국이냐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K 콘텐츠로 인해서 치맥이 널리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런 가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치맥 평소에는 즐겨 드세요? 사실 맥주를 그렇게 막 먹지 않아요. 사실 저는 칫소, 치킨에 소주. 왜냐면은 맥주랑 먹으면은 치킨을 다 못 먹어요. 좀 속이 더부룩해져가지고. 뭐 아니면 뭐 치양, 치킨과 양주, 치와. 치킨이랑 양꼬치인 줄 알았어. 그것도 새로운데요? 좋은데? 저는 무조건 콜라. 제로? 제로면 좋은데 또 제로가 구비 안 된 곳도 많아가지고 그냥 예. 주는 대로. 그냥 네. 뭐 펩시든 파리로 상관없어요? 네, 전혀. 815요? 815 좋은데요? 그러면은 그 혹시 치킨이랑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지? 치킨과 관련된 에피소드요? 뭐 저부터 시작할까요? 있으세요? 저는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일단 어렸을 때 치킨을 시키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4인 가족에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한 마리 시키는 게 전 좀 불만이었어요. 그치. 네.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시키기도 했고 지금이야 뭐 먹을 거 없다 치킨이나 먹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도 흘러가서 그냥 배달 어플 켜가지고 뭐 쿠폰 주는데 위주로 이렇게 막 시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되게 쉽게 시키는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쵸.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치킨이 시장통닭
맞아요. 이런 거 이제 봉지 이렇게 막 은박 봉지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먹었었고 그럴 때여가지고 피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일 파티 할 때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피자는 그랬어요. 왜냐면 피자가 되게 고급 음식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피자헛 가면은 부자였어. 그 당시에. 피자헛은 감히 못 가. 네. 피자헛은 진짜 뭐 어떤 생일 누가 됐었을 때 어쩌다 하는 거고. 거기서 여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피자헛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사치한다. 아 사치한다고요? 네, 왜냐면은 아 그 초딩들 사이에 했어요? 그거 할 거면은 다른 데 가서 치킨을 두 판을 먹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한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선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샐러드를 한 번밖에 못 퍼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갖고 막 여기에 네, 샐러드 네. 접시에 이렇게 막 맞아요. 샐러드를 상같이. 어떻게 하면 산처럼 사올 수 있을까? 아래 막 그 단호박 싹 깐 다음에 막 사실은 단호박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마치 접착제같이. 접착제처럼 해야 돼. 이렇게 벽돌 놓고 세멘 바르고 하던 것처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단호박으로 무스로 샐러드 이렇게 미장을 해줘야 돼. 살살 진짜 했었구나. 맞아요. 샐러드 미장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5였어요 제가. 초글링 시절에 피자를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거야 엄마가. 아 근데 그때는 아마 피자 배달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피자는 가서 먹는 거지. 그때 중앙동에 롯데백화점이랑 NC백화점 사이에 피자헛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부잣집 애들이 생일 파티하는 곳. 그러니까 이 부잣집 친구를 둬서 생일 그치, 파티에 그치. 초대를 받던가 아니면은 내가 열던가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돼서 그냥 피자랑 뭘까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의 친구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제 생일에 제가 피자를 먹고 싶어하는 걸 알고 피자헛에서 그걸 시켜서 보내주신 거예요. 잠깐만 친구의 우리 아빠의 친구의 와이프분이. 와이프분이면은 되게 먼 사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통천님의 이야기가 전달될 정도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면은 일단은 그렇게 먼 곳까지. 사전 이게 쌓인 게 일단 그 집이랑 우리 집은 왕래가 되게 작고 아.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고 아무튼 막 만나서 밥을 먹다가 제가 은연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 피자 먹어보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한 거죠. 피자 먹어보고 싶은데. 고기를 먹거나 국수를 먹으러 가니까 우리 다음엔 피자 먹으러 가면 안 돼요 하면서 피자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머니는 이게 좀 걸렸나 봐요. 저희 우리 참 세화가 피자를 저렇게 한 번 좀 먹어보고 싶어 하는데 여보 우리가 사줍시다.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 중학교 입학할 때는 에이스 침대 싱글 사이즈 침대를 선물해 주셨어요. 또 침대 노래 불렀어요? 나 침대에서 자보고 싶어. 나는 침대 정말 있었어요, 바닥에서 누워서 자다가 허리가 베겼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는 계속 안산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용인으로 가시면서 멀어지게 됐죠. 그냥 거지 천사네. 피자 한 번 얻어먹은 걸로 거지를 만들어 사람을. 그 집에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서로 친했고 그건 기억이 없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피자 얘기를 하게 됐네요. 피자 얘기를 하다 말고. 그래서 저는 원래 피자에 대한 아련한 뭐가 있어가지고 피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커가면서 압도적으로 치킨 쪽으로. 네. 근데 맞아 이게 왜냐면 고기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탄수화물과 고기 싸우면은 이길 수. 그리고 이제 약간 사실 피자는 그리고 할 거 다 해봤어. 고구마 넣고 뭐 다 요란 다 떨어봤잖아요. 2000년 초반 때가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그치. 그때 정말 별게 다 있었거든요. 막 옆에 뭐 크러스트 피자가 나오고 별게 다. 미국도 깜짝 놀랐어. 이탈리아 친구들도 깜짝 놀래. 한국은 진짜 얘네는 뭐 시작하면은 얘네는 정도가 없다. 근데 이제 치킨은 오히려 그런 분야에 있어서 발전이 더뎠죠. 어렸을 때 그러게요. 양념 치킨을 제가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게 멕시칸 치킨이었어요. 그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맞아요. 양념치킨의 원조죠. 그거를 처음 저희 고모가 사주셔가지고 그걸 먹어보고 그 생각밖에 안 나. 너무 충격이어서 기영이처럼 울었나요? 와 정말 진짜 기영이처럼 다음날 또 먹고 엄마한테 고모네 집 가자고. 왜냐면 동네는 없었기 때문에 고모네 집 가는 이유가 그거지 뭐. 제 피자헛급인데 거의 그 정도였죠. 네. 멕시칸 치킨의 그 양념 맛은 지금과 또 달라요. 약간 느낌이 달라. 그때 당시는 진짜 고추장의 그 느낌도 되게 있었고 뭔가 덜 달았어요? 달기도 좀 덜 달았어요. 덜 달면서 약간 새콤한 맛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투박한 매운 맛이었던 것 같아요. 새콤달콤한 맛이긴 한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양념치킨, 프라이드 거의 이제 요 두 가지로만 투트랙으로 달렸단 말이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좀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킨들이 막 이제 바리에이션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BHC에서 네. 프링클이 나온 다음에 BHC가 2위 치킨에 입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프링클도 사실 센세이션했죠. 그쵸. 갑자기 막 그 전지현 배우가 나와서 네. 막 광고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네네 치킨에서 스노잉 치킨이 나왔었어요. 아, 스노잉도 맛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맛있어요. 야채 맛이랑 치즈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음. 근데 야채 맛은 좀 더 담백하고 이런 거였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링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시킬 때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그것만 먹다가는 약간 조금 아, 물릴까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프라이드를 한 3-4개 정도를 시킬 때 프링클 하나 정도 들어가주면 딱 적당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간 과한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먹을 때 맛있어. 먹고 나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진짜 세 조각까지는 킹이에요, 킹. 네. 제가. 그러다가 나중엔 저는 이제 알게 됐죠. 시즈닝만 사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쿠팡에서 시즈닝을 종류별로 사서 그냥 프라이드를 시켜서 시즈닝을 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짤짤짤짤 흔들어가지고 다양한 맛을 즐기기 맞습니다. 시작했다라는. 프링클 호떡도 나왔고 그 시즈닝만 파니까. 시즈닝을 팔아요. 예.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예. 양념 감자도 뭐 롯데리아 갈 필요 없습니다. 시즈닝 사가지고 집에서 짤짤짤짤 흔들면 돼요. 아, 혹시 그 침착맨의 뼈치킨 기억나시나요? 아, 뭐 그런 게 있었죠. 예. 저희 처음 만난 거기서도 저희 대접한다고 뼈치킨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실망을 했죠. 저 친구 좀 많이 엇나간다. 아, 그러니까 제작진한테. 옛날에면 사실 네. 그런 이야기가 싹 무시가 되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로 그냥 치부되는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호응을 해주고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때 좀 선을 넘었다. 너무 넘었다. 뼈 치킨이라니 이 세상에. 그거 먹다 남은 거 아닙니까? 다 먹고 남은 뼈 개예요? 개도 안 돼. 닭뼈는 개도 주면 안 돼요. 깨끗하게 발라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사실 수원에 실제로 뼈치킨이 있어요. 수원에요? 네. 타이 음식 파는 데인데 실제로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날개 끝부분 네. 먹는 느낌으로 거의 껍질밖에 없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레알 뼈치킨이다 해서 먹었는데 거기에 붙은 양념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 양념 뜯어먹는 맛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사는데 어디 가고요? 살이 없어요. 딱 그 부분만 팔아요. 혹시 살을 먹는 메뉴도 있나요? 거기 메뉴 중에 살이 있는 메뉴가 있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 먹고 남은 것들을. 있을까? 아 근데 사실 태국 음식 중에서는 닭발 가지고 하는 요리도 되게 많고 약간 그런 식의 요리들이 꽤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닭발 좋아하거든요. 닭발 꼭 이렇게 맵지 않아도 닭발 튀겨도 되게 맛있거든요. 치킨 매니아에서 막 팔잖아요. 맞아요. 그거. 근데 막상 그 가격 저항 때문에 꼭 치킨으로 돌아서게 되긴 하는데 맛있나요? 정말 맛있어요.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닭발 치킨은 동남아에서 해요. 태국에 있을 거예요. 태국에서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느끼해요. 아 전혀 안 느껴요. 감칠맛이 죽여요. 아 그 치킨맨에서 했던 게 그거는 치킨 대전. 그때 저는 이제 앞에서 봤죠. 그게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 봤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닭발 치킨 너무 괜찮았죠. 너무 맛있었어요. 저 중학생 때인데 닭발에 대한 루머가 돌았었어요. 무뼈 닭발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아 이렇게 똑똑똑 잘라가지고 입을 빼가지고 그걸로 한다고. 닭발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곳에서 입에 넣은 다음에 오물오물한 다음에 여기서 네. 뼈를 발라낸 다음에 네. 투어하면은 무뼈 닭발이 된다는. 그렇게 해서 나온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살모넬라균에 다 중독되어 있겠네요. 거의 한 번씩 하고 가는 거야? 네. 생닭발을 입에 넣고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뼈 있는 닭발을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무뼈가 훨씬 편하니까는. 그냥 닭발 요즘에 이제 팔잖아요. 네. 닭발 파는 걸로 한번 그냥 집에서 곰탕 끓이듯이 한번 끓여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그 콜라겐이 이렇게 막 쫀득쫀득한 그 국물 맛이 나는데 거기 이제 양념 좀 해가지고 아니면 좀 이제 뭐 베트남 쌀국수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넣어가지고서는 닭발 넣어서 푹 끓이면은 거기다가 뭐 면 넣고 하면 죽죠. 진짜 대박이다. 감칠맛이 죽어요. 다음에 원래, 한번 해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요리하기 너무 싫어. 난 진짜.
김부님 듣기 싫어하는 3위 안에 드는 거죠 이게? 예. 요리 좀 해줘. 이야기는 예. 거의 뭐 1위를 다투죠. 라면 꼰대 보고 오길 잘했다. 예. 내 냉장고로 요리해주는가 이제 최고죠. 근데 그때 한참 그 방송을 하고 계셨을 때 개근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작가님은. 그렇죠. 주변에서 진짜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집 냉장고. 아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뭐 하하하 웃으면서 뭔지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냥 의연하게 이렇게 싹.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요리가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로운 요리를 할 땐 재밌어요. 이거 어떨까? 약간 머릿속에 생각한 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을 막 해보거든요. 댁에서요? 네. 가끔 생각날 때 해요. 그렇게 이건 어떨까? 맛만 봐도 머릿속에서 이게 맛이 안 그려져. 이럴 때는 한번 해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대부분 아는 맛이 돼버린 거죠. 저는 좀 놀랬던 부분이 있었던 게 요즘에 불향 파우더가 있다면서요. 불량 그쵸? 있어요. 파우더는 모르겠고 불량 기름 같은 거는 팔죠. 그래서 불향을 입히지 않아도 그것만 넣어도 불향이 좀 난다고. 그 스모크향 시즈닝 같은 게 있긴 한데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한참 불량 과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참 그때 이제 막 냉부 한창 할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면서 이제 요리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 인도가 막 집중이 될 때 중식 요리는 불향으로 불맛이 나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으면서 불맛에 대한 것이 약간 좀 트렌드처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향 시즈닝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기름도 나오고 막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먹어보면은 딱 알아요. 인공적인 스모크 향이 있어요. 지금은 또 모르겠어. 더 그것도 잘 만들었겠죠. 요즘엔 또. 그래가지고 짬뽕 이런 데 많이 이렇게 뿌린다고. 화유는 맛있어요. 나도 화유는 좀 인정. 그러면 작가님은 치킨 드실 때 뼈랑 순살 중에 어떤 거 더 선호하세요? 뼈죠. 이제 순살을 굳이 시킬 때는 이런 거죠. 진짜 오늘 귀찮다. 오늘 너무 쓰레기 나오는 거 귀찮다. 이럴 때인데 작가님이 또 뭐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내가 이제 뭐 호스트야. 막 손이 많이 가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냥 그런 걸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뼈가 있어야 맛있어요. 왜냐면은 뼈랑 같이 튀겨야 돼요, 치킨을. 그래야지 뼈에 있는 그 골수도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치킨의 맛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죠. 저도 뼈 파긴 한데 간혹가다 진짜 닭강정이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순살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닭강정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건 닭강정은 좀 다른 영역이죠. 약간 순살로 보면은 좀 안 될까요? 애초에 태생이 다르잖아요. 닭강정은 강정으로 시작하는 얘기라서. 강정에서 올라온 닭이야. 수많은 어떤 뭐 깨강정 뭐 이런 강정들 있잖아요. 강정 중에서 닭으로 만든 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얘는 차갑게 먹어도 되는 아이예요. 근데 순살 치킨을 강정처럼 차갑게 해서 먹는다? 조금 달라요. 약간 좀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은 작가님은 KFC 후라이드랑 멕시칸 치킨에 양념 치킨이 있으면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으세요? 이게 지금 고민되는. 완전 이야기. 박빙이에요? 저는 이래서 예를 들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는 잘 안 시킵니다. 그냥 일단 후라이드를 시켜요. 무조건 후라이드예요? 그리고 후라이드를 시키면서 동시에 집에서 양념을 만듭니다. 그 500원 추가하면 양념 소스 주지 않아요? 달라요. 제가 원하는 맛과 다릅니다. 어떤 맛을 원하시길래? 더 새콤하고 그 양파 향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고 양파의 그 질감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양념치킨에 양파가 그 다진 거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양파 맛도 확실히 느껴졌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이제 다 공장에서 만든 걸로 그냥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획일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시키는 순간 이제 배달 들어갔어요. 오는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사실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죠. 케찹, 고추장, 설탕 아니면 물엿, 꿀 좀 있으면 좋고 거기다가 뭐 다진 마늘, 양파 싹싹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끓이면서 식초 좀 넣어주면 좋죠. 저는 이제 신맛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계피가루 정도 좀 넣어주면 확실하게 이제 그 맛이 나죠.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양념 딱 배달 띵동 바로 이제 거기다가 딱 오자마자 절반 잘라가지고 그냥 양념에다 이제 확 묻히면 되지 그냥. 그렇게 직접 양념을 해서 드시는구나. 그럼 무조건 후라이드 파시겠네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양념을 먹는다면은 오히려 바베큐 치킨을 시킵니다. 아니면 뭐 지코바 같은 느낌으로 가던가. 지코바 개 땡긴다. 햇반 비벼 먹고 싶네. 치킨은 정말 끝도 없어. 저는 무조건 튀긴 치킨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듦과 동시에 좀 구운 치킨. 사실 그쵸. 한때 좀 그렇게 가는데 그러다가도 결국은 또 후라이드 결국은 그렇게 되긴 하는 것 다시 같아요. 돌아와.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약간 좀 중간에 뭐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준비된 2부 순서가 있어요. 뭐죠? 저희가 치킨을 먹을 거예요. 너무 좋아. 3일 연속 치킨. 근데 저 사실 어제 되게 치킨 먹고 싶었는데 오늘 치킨 먹을 거 알고서 저 참고 왔거든요. 참고 오셨구나. 네. 저는 참지 않으셔가지고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참았다 먹으면은 체해요.
오히려 약간 조금은 치킨을 좀 몸에 계속 혈중 치킨 농도를 좀 어느 정도 잡아줘야 그래야지 치킨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괜찮으시다는 거죠? 아 충분히 좋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죠. 그러면 저희가 10분 정도 쉰 다음에 준비한 치킨이랑 스페셜 게스트가 하나 또 올 거예요. 또 와요? 네. 걔는 오.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개- 일단 올 개인가? 거예요. 개 주면 안 돼요. 닭뼈는. 저랑 이제 긴밀하게 연락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요즘에 이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직수를 진짜 잘 보는 철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많이 힘들겠어. 이직하고 싶어서 왔구만. 딱 이랬대요. 생년월 씨를 말하기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생년월 씨랑 이거 막 하면서 막 이제 풀이를 하시더니 네. 그러네. 이직이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맞네. 이직으로 유명한 데는 들어오면 이직하러 이제 왔구나. 딱 그 젊은 나이인 걸 딱 보고서 맞지? 피부과에 가면은 피부가 안 좋아서 그렇군요. 이것처럼. 청자 여러분 혹시 들을 준비 되셨어요? 들을 준비 됐어? 2016부터 18년 사이에는 이말년 님이 우세한 상태였어요.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2019에서 21년 사이에 이말년을 침착맨이 이깁니다. 이날이 가장 기념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게 뭐지? 이내 2020년 찾아봤더니 7월. 그 얘기던데요. 도와드리는 회사와의 분쟁이었더라고요. 아